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에 관련해서 단어들을 배웠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계속 이어서 식에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단어들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같이 복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단어들을 보여주면 여러분은 그거 무슨 뜻이었지? 하고 여러분이 계속 연상해 보세요. 식구, 식기, 주식, 별식, 식량, 곡식, 초식, 채식, 생식, 식후, 식비, 식욕, 식용, 식수, 식중독, 편식. 네, 여러분, 단어들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 배울 단어는 급식이에요. 급식할 때 급은 주다,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 demand and supply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하다 할 때 supply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급식은 네,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food service라고 이야기해요. 급식은 보통 우리가 학교나 이렇게 회사, 공장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는 것을 급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학교 급식이에요. 학교에서 주는 점심을 학교 급식이라고 하고, 자, 우리 여러분 밖에 여러분 그 집이 없는 사람들, 네,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밥을 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그런 곳을 급식 시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할 때 우리가 급식 시설을 이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급식을 먹은 고등학생들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 네, 이거는 신문의 제목이에요. 자, 학교 점심을 먹은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그룹으로 식중독.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식중독이 의심, 네, doubt라는 것이고 식중독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가 의심이 돼요라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올해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을 두고 열띤 논쟁이 이루어졌다. 네, 무상급식. 네, 무상이라는 말은 돈을 받지 않은 free, 공짜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그 급식이 무료예요.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띤 논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 제목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급식을 돈을 받느냐, 돈을 받지 않느냐, 무료로 하느냐, 아니면 유료로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지금 급식이 무료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직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단식, 단이라는 뜻은 끊다라는 뜻이에요. 끊다, 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끊다, 음식을 먹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음, 네, fast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fast라는 말을 금식이라고도 하지요. 자, 여러분, 단식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든 아니면 투쟁이든 아니면 싸움이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단식이라고 하고 금식은 금하다,
prohibit라는 뜻이에요. 금식을 못 먹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라마단 기간에 음식을 우리가 스스로 안 먹지만 어쨌든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그것이 음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이 환자분은 음식을 먹지 마세요. 금식이에요.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먹게 할 때는 금식이라고 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안 먹을 때는 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식 투쟁을 하다 투쟁 스트라이크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네, 어떤 회사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투쟁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런데 밥을 안 먹는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단식 투쟁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식 요법을 하다. 이때 요법이라는 말은 큐어, 테라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뚱뚱해요. 아니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밥을 안 먹을 때 그런 것을 단식 요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녁을 먹지 말고 간헐적 단식을 해봐. 자, 여러분, 간헐적이라는 단식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즘 한국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나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의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루 중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16시간 뒤인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나머지 시간에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하루 중에서 16시간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그런 에너지들을 적당하게 사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16시간 밥을 먹지 않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식, 그러한 다이어트를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불러요. 자는 동안에 안 먹는 거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네, 선생님도 해봤는데, 네, 살이 진짜로 빠졌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간헐적 단식. 결식. 이때 결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결석 또 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요. 그런데 식사하는 것이 모자라요. 이 말은 돈이 없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음식이 없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결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결식 아동이에요. 네. 아직 한국에도 이런 어린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식 아동은 어린이라는 뜻이고 결식은 집이 가난해서 밥을 굶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는 것, 돈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아동들, 어린이들 할 때 우리가 결식 아동이라고 해요. 결식 노인, 네,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돈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 결식 노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 돈은 한국의 결식 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 쓰였다. 네, 이렇게 여러분 결식 아동, 결식 노인 이러한 것에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포식.
포는 아주 배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만감, 아주 배부른 느낌, 그런 것을 포만감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포식, 아주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주 잘 먹었어요 라는 뜻인데, 이렇게 오늘 포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사진에서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포식은 아주 많이 먹었다라는 뜻인데, 조금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도에서 말할 때 포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주 포식했습니다, 아주 마음껏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식은 아주 배부르게 많이 먹었다라는 뜻인데, 좋은 의도로, 아주 좋은 뜻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대한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 아우 잘 먹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때, 아우 제가 포식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과식, 과는 지나치다, 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excessive라는 뜻으로, 여러분 과속 아시죠? 운전할 때 과속으로 운전했어요. 과속, 조금 지나친 속도. 네, 여기 도로에서는 100km로 운전해야 하는데 120km로 운전했어요. 과속이에요. 자, 과음. 네, 음은 음료수를 할 때 음료수 하는 그 음료예요. 여기서는 술을 말하죠. 그래서 과음했어요 라는 말은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과식. 네, 과식은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포식, 과식 둘 다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포식은 조금 좋은 의미에서 내가 좋게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과식은 조금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식해? 나 요즘에 과식해서 배가 너무 아파 라는 뜻이에요. 과식으로, 과식하여서 병이 났다. 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아플까요? 네, 이렇게 나쁜 의도로, 나쁜 뜻으로 쓰일 때 과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나 오늘 과식한 것 같아. 나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라는 뜻이에요. 과식이라는 말을 쓸 때는 힘들어, 아파, 괴로워 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국수가 맛있어서 과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식의 반대말은 소식이에요. 자, 과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소는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과식하지 말고 소식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소식이 건강에 좋아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소식은 조금 먹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소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소식은 우리가 뉴스,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생겼죠? 네, 물론 한자는 달라요. 그런데 한국어로 이렇게 쓰다 보면 똑같은 글자가 돼요. 뜻은 당연히 다르지요. 폭식, 폭이라는 단어는 사납다,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가 갑자기 사납게 와요. 폭우, 눈도 마찬가지예요. 폭설, 그 다음에 바람이 굉장히 사납게, 무섭게 갑자기 불어요 할 때 폭풍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우리 폭력, violence,
폭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많이 먹는 거 그런 것을 폭식이라고 해요. 자, 폭식도 많이 먹는 거예요. 과식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과식은 천천히 먹든 빨리 먹든 그거는 어쨌든 많이 먹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폭식은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먹는 거. 자,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폭식이라고 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금방 갑자기 많이 먹는 거 그런 것을 폭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러면 너무 배고파서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 빠르게 빨리 먹죠. 그럴 때 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은 과식보다도 더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폭식증,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작용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에요. 평상시에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컨트롤 하지 못하고 갑자기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러한 증상, 그러한 심텀을 폭식증이라고 해요. 저 요즘에 폭식했어요 라고 말할 때는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밥도 갑자기 많이 먹었을 때 폭식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폭식하곤 했다. 네,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쌓일 때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폭식하시면 안 돼요. 거식증.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deny, refuse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식은 먹다고, 증은 네, 그러한 증상, 그러한 심틈을 말하죠. 밥 먹는 걸 거부하는 증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걸 밥을 못 먹는 그러한 증상이에요. 밥을 먹으면 계속 토하고 음식을 거부하고 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식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본인이 아주 말랐어요. 그런데 거울에 보면 아주 뚱뚱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뚱뚱해. 밥을 먹으면 안 돼. 보통 패션 모델들이 거식증에 많이 걸리죠. 밥을 전혀 먹지 않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식증에 걸리다, 거식증을 치료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식곤증. 네, 식곤증은 자,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곤이라는 말은 곤하다, 졸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름에 특히 날씨가 더울 때 점심 먹고 나면 한 오후 2시 3시쯤 이렇게 조금씩 졸립죠. 네, 그런 것을 식곤증이라고 해요. 밥을 먹으면 소화하느라고 우리 피가 다 위로 몰려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피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뇌에서 자꾸 졸린 거, 네, 드라우지한 거 그런 것을 식곤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봄, 여름, 오후에 2시, 3시에 저녁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졸릴 때 그런 것을 식곤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곤증이 오다 이렇게 나 식곤증이 오나 봐, 식곤증이 왔어, 너무 졸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오후만 되면 식곤증 때문에 잠이 쏟아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곤증 때문에 라고 합니다. 숙식. 자, 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숙소,
숙박 시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숙이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숙식이라는 말은 자고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숙식을 제공하다. 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하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숙식을 제공해요. 와, 좋은 학교, 좋은 회사예요. 자, 그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집과 그다음에 먹을 것, 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숙식을 해결하다. 네,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낯선 새로운 도시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국에서 여기 새로운 곳에 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 아파트를 구했어요. 밥은 제가 해 먹어요. 밥은 제가 식당에서 사 먹어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식을 해결하다라고 얘기하고 무료 숙식, 네, 숙식 자고 먹는데 공짜예요. 그래서 무료 숙식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한동안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네, 돈이 없었나 봐요. 호텔에 갈 돈이 없어서 한동안 차에서 자고 차에서 밥을 먹었어요. 물론 테이크아웃을 했겠지만 차에서 네, 이렇게 밥을 먹거나 자는 것을 해결했어요. 그럴 때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도 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도로, 차도, 인도, 철도. 네, 이렇게 도는 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식도 하면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물이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식도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쉬운 단어, 조금 쉬운 단어로는 목구멍이라고 해요. 목구멍.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로는 식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에서 위까지 가는 그러한 길. 식도에 암이 생겼어요. 식도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조금 아프겠죠. 그리고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면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곳이 식도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throat 하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에서는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조금 쉬운 말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식도락. 네, 여러분, 도락. 이때 도는 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도락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락 아시죠? 오락, 쾌락, 안락사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 밥 먹는 것을 즐기는 것, 그런 것을 식도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식도락가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이 여행을 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데 주로 뭐 박물관이나 멋있는 경치를 보는 그런 여행도 있지만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주로 먹는 여행, 그런 것을 우리가 식도락 관광이라고 해요. 네, 언젠가 선생님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다 하나씩 이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네, 프랑스에 가서 와인을 마셔보고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 파스타를 먹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맛있는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는 여행, 그런 것을 식도락 관광이라고 해요. 식도락을 즐기다. 네,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것을 즐기는 것, 네, 그런 것을 식도락을 즐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미식가. 네, 미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맛이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식가, 가는 아까 우리 사람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사진 작가, 뭐 작가,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금 먹어도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 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이렇게 음미하다, 즐겁게 먹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식가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대식가가 아니라 미식가예요. 자, 여러분, 대식가, 아주 많다, 대학교 기억하시죠? 그러면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을 대식가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맛을 아주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특별 요리는 특히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다. 네, 여기 아주 비싼 식당이에요. 비싼 식당에 아주 특별 요리가 있어요. 이 요리는 많은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사람들. 네, 특히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미식가예요. 맛없는 거, 싼 거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잘 먹어요 할 때 우리 아빠는 미식가예요. 우리 엄마는 미식가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단. 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차트나 메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는 메뉴. 네, 그런 뜻이라서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식단을 짜게 되죠. 자, 여러분, 아침에는 네, 사과를 하나를 먹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여러분 그 치킨 브레스트 있죠? 치킨 브레스트 닭가슴살을 먹고 저녁에는 뭐 아몬드를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을지 그 메뉴를 짜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 메뉴를 짤 때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을 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이어트가 없이 그냥 식단을 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 식단을 짜다 하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월요일 날은 된장찌개를 먹고 화요일 날은 불고기를 먹고 수요일 날은 뭘 먹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뭘 먹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식재료 식품을 살 때 이번 주에 식단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식재료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식단을 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급식을 주다, 급식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학교하고 회사에서는 아마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식단을 미리 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반찬하고 밥을 계속 바꿔서 네, 사람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거예요. 그럴 때도 식단을 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양 균형이 맞는 식단. 네, 이렇게 식단을 짜다 보면 사람들이 영양, 뉴트리션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영양을 생각해서 이번 주에 단백질, 프로틴이 많아. 네, 지방, 탄수화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비만인 사람들을 요즘 많이 볼 수 있다. 네,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게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채소, 나물, 찌개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서구화, 웨스터나이즈드, 서구화된 식단, 그러니까 뭐 고기, 뭐 피자, 치즈,
뭐 이런 걸 많이 먹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식단, 우리가 밥 먹는 것 하고 그런 뜻이 되겠어요. 호의호식. 네, 여러분, 호는 좋은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의는 의상, 의복 해서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좋은 음식, 호의호식 하면 좋은 옷,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호의호식을 하다 하면 그 사람은 참 잘 먹고 잘 살았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호의호식을 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잘 살아.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호의호식을 하다는 잘 살다, live well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호의호식을 하다를 쉬운 말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호의호식을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의호식을 즐기다. 네, 이것도 괜찮죠? 자, 그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지냈다. 자, 그는 평생 all his life. 그러면 평생 동안에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지냈어요라는 말은 아주 평생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약육 강식.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우리 뉴스나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약은 약하다, 위기라는 뜻이에요. 강은 강하다, stro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자, 약자 하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육은 여러분 육식 동물, 초식 동물 기억하시나요? 육식 할 때 육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파는 가게, 고기를 파는 가게를 정육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 거, 네, 육식,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육강식은 약한 사람들의 고기를 강한 사람들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먹는다,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언제 사용하냐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계도 약육 강식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약육 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경쟁이 너무 심해요. 저 competition is very severe.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강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have power, authority 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 진짜로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쟁해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기술도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기술도 별로 없고, 상품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센, 강한 이 회사가 이 약한 회사를 이렇게 망하게 하겠죠. 패배하게 하겠죠. 나중에 이 두 회사가 사회에서 경쟁하다 보면 작은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뱅크럽트,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들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계. 네, 이 자본주의 세계, 캐피탈리스트 월드는 특별히 이 약육강식이 더욱
발전한 그런 사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 경쟁이 심한 곳, 그리고 강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곳, 그러한 사회를 묘사할 때 우리가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는 사회,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또 언제 약육강식을 사용하냐 하면 여러분, 정글에서 사자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죠. 그리고 호랑이, 타이거도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어요. 자, 이렇게 밀림, 정글에서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약육강식의 정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guess 해 보세요. 식감. 식감은 어떤 뜻일까요? 식감은 음식을 먹을 때의 그 감촉, 감각,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그 입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요즘에 이 식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식감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음식의 식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food texture 아니면 mouthfeel을 식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케이크를 먹는데 케이크가 너무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요. 그럴 때 식감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떡볶이를 먹을 때 떡을 먹는데 떡이 계속 입에 붙어서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럴 때 이 떡은 식감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몬드, 피넛, 땅콩 이런 걸 먹을 때 고소하지요? 네. 그럴 때 식감이 크리스피, 바삭바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식감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식감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식감이 바삭바삭하다. 네, 크리스피 마우스풀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재료? 네, 여러분. 식재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식재료는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의 재료를 식재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식재료가 있어요. 음식을 할 건데 식재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자, 선생님이 김치를 만들려고 시장에 가서 배추, 마늘, 뭐, 파,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를 사왔어요. 그런데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사온 식재료가 너무 싱싱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식재료가 유기농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물론 재료는 과일, 야채, 그리고 저렇게 생선, 세먼, 연어도 있고 고기, 네, 고기도 있어요. 미트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유기농, 오가닉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여름하고 가을에는 식재료가 많지요. 식재료가 풍부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식재료가 별로 없어요.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식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배웠어요. 자,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단어를 이제 확장하는데, 단어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데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자, 다음에도 여러분이 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거 혹시 먹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추측, 게스 해보시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오늘 우리 식에 관련된 단어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